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Then fade.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노원 FM 우기옥의 언제나 청춘 290회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Begins to blow. But when it's ever 네, 오늘이 바로 올해의 진짜 절반의 날 6월 30일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6월을 보내며 어쩜 내 맘인 듯한 카프카의 시 한 편으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6월의 나무에게 카프카. 나무여, 나는 안다. 그대가 묵묵히 한 곳에 머물러 있어도 쉬지 않고 먼 길을 걸어왔음을. 고단한 계절을 건너와서 산들거리는 바람에 이마에 땀을 씻고 이제 발등 아래서 쉴 수 있는 그대도 어엿한 그늘을 갖게 되었다. 산도 제 모습을 갖추고 둥지 틀고 나뭇가지를 나는 새들이며 수변한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맑고 깨끗한 물소리는 종일토록 등줄기를 타고 오르며 저녁이 와도 별빛 머물다가 이파리마다 이슬을 내려놓으니 한창으로 푸름을 지켜낸 청명은 아침이 오면 햇살 기다려 깃을 펴고 마중길에 든다. 나무여, 푸른 6월의 나무여. 네, 6월의 나무에게 카프카의 시였습니다. 저는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유적지를 답사하는 여행인데요. 김학철 로드라고 해요. 그분의 행로를 따라서 다녀왔습니다. 조선의용대 최후의 분대장이라는 분이죠. 김학철.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답사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듯이 푸동공항으로 상해로 들어가서요. 상해 철도박물관, 또 홍구공원, 루싱공원이기도 하고요. 매헌 윤봉길 공원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폭탄 던진 홍구공원이에요. 상해하면 임시정부 청사죠. 거기 가서 또 김구 선생님과 여러 임시정부의 요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또 상해는 제가 한 4번째 갔는데요. 야경이 또 예쁘잖아요. 특히 그 유명한 게 동방명주 유명한 탑이 있죠. 거기 올라가서 발 아래로 투명한 유리 플라스틱을 깔아서 아래를 쳐다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하는데도 전망대 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섰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네요. 상해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죠. 동방명주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영웅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영웅도시 무한은 우리에게 좀 아픈 이름으로 남아있죠.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해서 약간은 좀 어두운 느낌을 갖고 갔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무한이라는 도시가 우리 서울의 10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상상이 되나요? 첫날 갔던 상해는 20배, 서울의 2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느낀 바지만 중국 도시들이 어느 그 시골 도시도 굉장히 발전이 돼 있어요. 깨끗하고 특히 이 무안은 조선의용대 창설지가 있어요. 그리고 팔로군 박물관. 전날 상해에서 무안으로 기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기차 그 역이 상해역이 뭐 공항보다 더 복잡해요. 엄청 큰 대기실 거기가 사람들이 가득하고 공항처럼 통과하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안에서 가장 호가장촌으로 또 기차를 이용합니다. 여기는 밤기차예요. 4칸 침대 기차였는데 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몇 번 타봤기 때문에 거기 있는 러시아 기차에 비해서 이 기차가 훨씬 깨끗하고 세련됐더라고요. 너무너무 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즐겁게 밤기차를 이용했습니다. 4일차에는 석가장 호가장촌으로 가는 날이에요. 거기에는 조선의용대 최후의 분대장이라고 알려진 김학철 그분의 유적지가 많은 동네입니다. 유적지에 가서 우리가 묘역 정리도 좀 하고요. 묵념과 또 간단한 의례, 또 노래, 우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선의용군 추도가라고 해서요.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다들 막 박자, 음정 이런 게 안 맞아요. 그 유튜브까지 올려놨는데도 일부러 막 박자도 막 안 맞추고 여러 연습하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묘역에 가서는 진지하게 추도가를 불러드렸습니다. 김학철 선생님 아드님께서는 아저씨들 다시 올게요 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같이 싸웠던 분들이고 아버지만 살아서 다리를 잘렸지만 살아계셨기 때문에 더 그분들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 또 그리운 마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옆에서 보는 저희도 소구름을 울었습니다. 그 석가장 호가장촌에서 그 좋은 사람들 김혜양 선생님의 친구들이라고 막 소개하면서 막 울먹울먹 했어요.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분들이 조선의용대에 거기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문학관을 만들고 문학비를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호가장촌 마을 사람들 감사드려요. 5일째는 이제 석가장에 창암산 관광 호텔 옆에 바로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네, 영화와 호장룡의 촬영지라고 해요. 너무 멋있는 다리,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다리라고 해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주윤발하고 장쯔희 주연이었죠. 네, 저도 못 봤는데 찾아서 봐야 되겠어요. 이제 마지막 북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못 가봐가지고 기대가 많이 됐는데요. 기차 타는 번거로움이 너무 심해서 버스로 4시간을 달렸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아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서울 부산 거리죠. 예,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날 의화원과 798 그 예술인 거리를 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거의 10여 년 전에 항주 소주 지역의 서호를 갔는데 거기도 인공호인데 거기는 좀 작은 편이에요. 예쁘기는 하죠. 근데 여기는 큰 호수예요. 그 파낸 흙으로 옆에 산을 만들었는데 그 산이 또 높을 수밖에 없죠. 호수를 크게 팠으니까. 그랬는데 그 호수가 수심이 제일 깊은 데가 2m래요. 그러니 비가 안 오면 배를 못 띄워서 수입이 줄어든다고 그러네요. 서태후라는 왕비가 굉장히 사랑하는 호수래요. 늘상 거기서 산책하고 이렇게 손잡이들도 좀 유심히 한번 만져보고 그런 느낌을 좀 느껴보고자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798 예술의 거리를 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물레동 또 저기 강화도에 무슨 방적회사, 방적공장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범도루트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번 범도루트 여행의 의미를 방현석 작가님, 즉 항일 무장투쟁 역사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분과 또 범도루트 기획단에서 올해는 제16기는 김학철 조선의용대 태항산 특별여단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가장, 호가장촌 이 지역이 전부 그 태양산 지역이에요. 태양산맥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태양산 특별여단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항일무장투쟁학교의 방현석 교장 선생님의 글로 이번 여행의 의미를 소개할까 합니다. 마침내 아주 특별한 문학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회 김학철 문학상 수상 작품집이 나옵니다. 대상은 상 제정에 참여한 100명의 독자와 일반 독자들의 투표로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상이 시작되었음을 보고하기 위해 김학철 선생과 조선의용대 전우들이 혈전을 벌인 태항산에 찾아왔습니다. 태항산 전투 1941년 12월 대적 임무를 마치고 호가장 마을로 퇴각했던 조선의용대원들은 일본군의 급습을 받았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대가 탈출할 수 있도록 6명의 대원이 결사항전을 결단했습니다. 6명의 최후는 처절했습니다. 김학철은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기절한 채 포로가 되었습니다. 4명은 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본대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사용한 작고 오래된 집에 세워진 김학철 문학관을 거쳐 내 전사자 무덤을 찾아 벌초를 하고 조선의용군 추도가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추도가는 먼저 간 전우들을 위해 김학철이 작사하고 전우인 류신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사나운 비바람이 치는 길가에 다 못 가고 쓰러진 너의 뜻을 이어서 이룰 것을 맹세하노니 진리의 그늘 밑에 길이길이 잠들어라. 불멸의 영영. 류신과 김학철도 이 노래 속의 최후의 길을 떠나갔습니다. 김학철 문학상의 시작을 보고하면서도 태양산 자락에 울려 퍼지는 이 조선의용군 추도가를 함께 부르면서도 함께한 김학철 선생님의 아드님 김혜향 선생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김학철 선생의 4분 전우의 무덤에 참배하고 돌아서며 김혜향 선생님이 울먹이며 한 마지막 인사에 우리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들 안녕히 계세요. 내년에 또 올게요. 고맙고 고마운 사람들. 이 머나먼 땅에서 싸우다 전사한 이들의 시신을 일본군이 가져가기 전에 옮긴 것은 호가장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내구의 시신을 들쳐매고 팔로군 지역까지 무려 100리길을 가서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일본군에게 걸리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을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이 고마운 호가장 마을 사람들은 조선 청년들이 사용한 조선의용대 주둔지를 허물지 않고 김학철 문학관으로 만들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환영해주고 전투 현장, 탈출 경로, 조선의용대 무덤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돌아가지 못한 전사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버스에 오른 다음 비가 쏟아졌습니다. 김학철 문학상 보고 일정이 다 끝나길 기다려주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내 조선의용대 대원이 쏟은 서러운 눈물이었을까요? 오직 김학철의 글을 통해서만 존재해온 그들이었습니다. 태항산 중국 주민들의 고마움으로 지켜지는 그들의 무덤을 이제는 그들의 피로 되찾은 나라 대한민국이 찾고 살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전향서 한 장과 바꾼 다리, 북경, 경성,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압송된 김학철은 나가사키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항복 전향서 한 장만 쓰면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끝내 전향서를 쓰지 않았고 결국 썩어 들어가는 다리 하나를 잘라내고 외다리로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해방된 서울에서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이 위대한 미군과 소련군의 덕분에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했을 때 김학철은 목발을 짚고 일어서 반박했습니다. 우리 조선의용군은 해방되는 날까지 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 바치고 피 흘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들처럼 팔짱 끼고 앉아 남이 해방시켜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다리로 종로 YMCA 강당에서 퇴장했던 김학철이었습니다.
친일파들이 독립투사들을 사냥하는 이승만 정권을 피해 탈남한 그는 북에서 노동신문의 관료주의를 비판한 글을 썼습니다. 금강산으로 밀려났고 중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진정한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중국의 절대 지도자 마오쩌둥의 개인 숭배를 비판한 최초의 소설 21세기의 신화를 용감하게 썼고 10년 동안 투옥 되었습니다. 독립전쟁기 조선, 해방된 남한,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중국, 어디에서나 약자와 진실의 편에 섰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직 핍박뿐이었습니다. 유언, 서울의 병원에서 진료받다 의료사고를 당한 그는 중국으로 돌아가 20일 동안 단식한 다음 관정을 하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장엄하게 마감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짧았습니다. 편안히 살려거든 불의를 외면하라. 그러나 사람답게 살려거든 그에 맞서라. 부고를 내지 말고 떠나가는 마지막 길에 조선의용군 추도가를 불러달라는 그의 바람대로 그의 유골은 수신지가 김학철의 고향 원산 앞바다로 적힌 종이 우편상자에 담겨 조선의용군 추도가를 들으며 조용히 두만강을 따라 떠나갔습니다. 만주의 바람이 그를 그리운 고향 앞바다로 데려다 주었을 것입니다. 태항산에서 항일무장투쟁은 없었고 친일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며 대한민국의 독립은 거저 주온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김학철과 그의 동지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친 이 태항산에 와서 그가 한 줌 가루가 되어 떠나간 두만강에 가서 보고 말해야 합니다. 김학철이 총을 들고 싸우던 시간에 일제 침략자들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김학철이 전향서 한 장 쓰지 않아 썩어 들어가는 다리에서 인 구더기를 젓가락으로 집어내며 버틸 때 친일을 선동하는 길고 긴 글을 썼던 작가들의 반역 행위가 어쩔 수 없었고 그래도 그 문학은 훌륭하지 않았느냐는 자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문학이란 게 대체 어떤 문학입니까? 문학은 정신이 아닌가요? 문학은 모국어의 최후 보루가 아닌가요? 민족을 배반하고 모국어를 배반한 자들의 문학이 어떻게 한국 문학일 수 있는지 더구나 훌륭하기까지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프랑스였으면 총살을 당했어야 할 민족 반역자들의 이름으로 문학상을 주고 자랑스럽게 그 상을 받는 나라에서 김학철 문학이 설 자리는 지금까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독자가 만드는 문학상, 조선의용대, 불멸의 영령들께 김학철 문학상의 시작을 보고한 오늘 비는 내리고 태양산의 밤은 깊어갑니다. 김학철 선생의 삶과 문학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들이 매월 아주 작은 마음을 모아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도 받지 않는 김학철이 지켜낸 모국어의 정신을 가장 빛나게 이어가는 작가들에게 주는 제1회 김학철 문학상 수상 작품집이 나옵니다. 김학철의 감동적인 실록소설 맹진나루와 함께 실린 3편의 대상 후보작은 황정은의 문제없는 하루, 최준영의 울룰루 착각쿠타, 전춘화의 웰컴 투 빌라입니다. 지난 2년간 발표된 작품 중에서 김학철의 문학 정신을 이어가며 한국어 문학의 수준을 갱신한 작품으로 자신 있게 함께 읽자고 할 수 있는 뛰어난 소설들입니다. 물론 친일 관련 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알라딘 북펀딩에 참여한 분들께는 일반 독자 투표권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김학철 문학상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고 문학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펀딩 링크는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2026년 6월 27일 밤 깊은 태항산에서 다소 긴 글인데요. 저희가 김학철 문학상을 만들고 지금 후원금을 모아서 이번에 제1회 상을 시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김학철 루트라는 이름을 달고 그분의 발자취를 찾아서 가게 된 이번 답사 여행이었어요. 뜻을 같이 하실 분이 계시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100명이 목표인데요.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90몇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자리 없습니다. 넘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월 1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100명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기금으로 시상을 하게 되고 또 일시 후원금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아드님 김혜양 선생님의 전 일정 동행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만나고 경험했던 기억들을 어찌나 재밌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리고 아주 호탕한 웃음, 유머와 또 자주 불키시던 눈시울까지도. 김학철 선생님이 감옥에 계실 때 그 간수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너무 재밌고 밝고 긍정적이고 그런 주수인데요. 그래서 간수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뭐 읽고 싶은 책 있으면 다 갖다주고 그랬더래요. 그 아버님의 전자를 역시 물려받은 것 같아요. 다정다감한 오빠 같은 우리 김혜양 선생님. 올해 나이가 78세신데요.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어요. 어제 조금도 지치지 않고 어찌나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는지 어떻게 보면 그분도 굉장히 영광이죠. 그 중국의 모택동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집을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또 최승희 무용수가 또 안아주고 농담도 하고 그랬던 사이기 때문에 김혜양 선생님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중국을 많이 이제 유적지를 돌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지형학적으로 우리는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적지가 많고 또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동지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를 많이 도와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오늘은 1년 만에 다녀온 범도르트 여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목숨을 던진 그분들의 덕분이죠. 그분들을 기억하고 찾아주고 또 나라에서 대우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죠.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꾸준히 배우고 깨닫게 애써주시는 범도기획단 정말 고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예, 어젯밤 늦게 도착해서 준비가 좀 부족합니다. 사진으로 많이 즐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끝 음악은 김학철 작사, 류신 작곡, 백금열 선생님의 노래로 조선의용군 추도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백금열 선생님이 부른 노래는 처음 듣는데요. 이분은 또한 그 탄핵 광장에서 열창으로 응원해 주셨던 분이죠. 그리고 그 일로 순환도 많이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으니까 2번 반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